삼교류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7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0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9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갑술월 정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런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을,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의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색깔은,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눈에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태양 지화가 돼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뭐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 날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월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 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월이 있는데, 신유술을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 된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있는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은,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지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 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취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토 당연히 용신으로 취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취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취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뭐 지지로 진술, 충미,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충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다시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합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 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지지 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 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술월의 일간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 자, 일간정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음화가 되면서 등촉지화라고 본다고 했죠.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촛불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모닥불 같은 것, 그 다음에 전기불 등등으로 보는데, 정화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불로 보기 때문에 사시사철 일간이 왕하든 약하든 간에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은 항상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신왕하면 그 다음에 정화는 병화와 마찬가지로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까지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면, 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절입니까? 토가 왕한 계절이죠. 토왕절이 되는데, 아무리 정화가 토를 생한다 하더라도 술월의 정화는 신약할까요? 신강할까요? 신월은 화가 병지, 유월은 화가 사지, 술월은 화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묘지가 되죠. 물론 통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토가 너무너무 왕하게 되면 작은 불씨의 재만 굉장히 쌓이게 된 것 같죠. 그래서 뭐가 된다? 회기, 무가, 병화의 빛을 가리게 된다. 화일간은 병화든 정화든 간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빛을 가리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럼 왜냐? 화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서 세상을 밝게 해주는 것이 원래 화의 목적인데, 그 빛을 가렸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자기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월의 정화는 일간도 약할 뿐더러 토가 상대적으로 매우 왕하게 되니 정화의 불꽃을 가려서 존재 이유를 없애버린다. 반드시 뭘 먼저 얻어야 된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얻어서 목생화해서 정화를 갖다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간목을 얻으면 정화만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줘. 그래서 간목은 목생화, 화를 생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목은 토를 제해주는 역할, 두 가지 이로움을 얻은 것이 바로 정화가 간목 얻는 것, 일거양득의 이로움이 있는 것이다. 단 술월의 정화가 간목을 쓰려면 간목 자체도 굉장히 세력이 약하죠. 술월의 간목.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임수를 얻음으로 인해서
간목을 갖다가 생조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뭐다? 그쵸, 보광해주는 역할까지 아주 한 가지 더 찾는다면 뭐 술토가 건토이기 때문에 건토인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 뭐 땅이 윤택해야지 간목이 뿌리를 내리고 잘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술월의 정화는 먼저는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주고 토를 갖다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임수를 얻어서 간목을 생조해주고 정화를 보강해주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건토인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술월의 정화 어떻다? 중화를 좋게 이룰 수 있어서 부귀를 얻을 수 있는 사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사주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축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일간과 월령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격국과 용신을 볼 줄 알아야지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상호간에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중화된 사주를 좋다라고 하는데, 이 중화라고 하는 것, 무엇을 중화시키냐?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킨다라고 하는 것. 왕세는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운지 더운지 건조한지 습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세가 중화가 되고 한열이 중화가 되면 매우 좋은 사주가 되는데, 왕세는 어느 정도 맞는데 한열이 맞지 않는다거나 조는 어느 정도 맞는데 왕세가 맞지 않는다거나 하면은 이건 좀 편고한 사주 또는 치우친 사주가 되는 것이고, 가장 안 좋은 사주는 뭐예요? 왕세도 안 맞고 한열도 맞지 않는 그런 사주가 가장 좋지 않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겠고요. 월지는 술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대 양의 관계, 음화가 양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고자 하죠. 일간 정화인 내가 생하죠, 토를. 그래서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참고로 알아봐야 될 거, 내가 생하는 게 있으면 나를 생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생아자라고 하고, 이거는 인성이라고 표현하죠. 인성은 육친으로 어머니를 주로 말하고, 식상은 내가 생하는 것이니까 자식이 되겠습니다. 여자한테는 자식이고, 식상은 남자한테 자식은 관성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인성을 무조건 모를 다 보고, 어떤 분들은 또 남녀 불문하고 식상을 다 자식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남녀공이 인성이 어머니가 되지만 자식은 남자는 관성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자는 식상이 자식이 된다. 그리고 아버지를 볼 때는 인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성을 아버지로 본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으로도 보지만 나의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는 언행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나의 창작물 같은 걸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아랫사람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식상이 있는데 식상이 잘못된 사람은 아랫사람 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 아랫사람 단둘이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식상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어저께 병화가 수월에 태어난 것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의 관계 또는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음화가 양토를 보는 것처럼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반대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 정화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오승격 상관 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술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왕절, 토가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화는 술월이 묘고가 된죠. 임묘가 된다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술월은 화는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한 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화가 상관을 받죠. 이거는 이제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해서 진상관격이라고 하는데, 진상관격은 이 되는데 일간이 화고 상관이 토니까 화토 진상관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상관격 5가지가 있을 수 있죠. 화토 진상관격, 토금 진상관격, 금수 진상관격, 수목 진상관격, 목화 진상관격,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자가 붙는다.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해서 약한 일간이 더욱더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신약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일간이 약하면 당연히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해서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재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비견 겁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일간이 약할 때 인성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진상관격이 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뭘 쓴다? 인성을 쓰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일간이 진상관격인데 인성을 쓰지 않고 비견겁제를 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것이다? 금수진상관격이다. 이거는 일간 금의 특성에 특성에 기인한 것인데, 금수진상관격은 인성이 토를 쓰지 않고 비견겁제인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 나머지 화토진상관격, 토금진상관격, 수목진상관격, 목화진상관격은 뭐다?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을 얻는 것을 더욱더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상관격이 인성을 얻으면 이거를 상관패인했다 또는 상관패인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수로를 태어났을 때 간목을 얻게 되면 이 간목은 일간 정화를 생겨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목은 토를 억제시켜주는 어떤 것? 일신이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단 중요한 것, 수로는 화도 어느 정도 화도 약하지만 목도 이렇게 세력이 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약한 목이 토를 제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를 얻어서 임수가 간목을 이렇게 생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간목이 능히 화를 생하고 토를 억제할 수 있다. 근데 이 임수는 목만 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토인 술토를 윤택하게 하는 역할, 정화를 보강해주는 역할, 간목을 생해주는 역할, 3가지의 이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간목은 일신이익, 임수는 일신삼익의 이로움이 있으니 정화가 수로를 태어났을 때 간목, 임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큰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을목이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을목도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을목에 비해서 간목은 예를 들면 삽질하느냐 포크레인을 쓰느냐의 차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임수냐 개수냐의 차이도 굉장히 크겠습니다. 임수는 정화를 보강하지 할 수 있지만 개수는 정화를 보강할 수 없고 오히려 그냥 간목만 생하고 토를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이 정도지 임수처럼 정화를 보강할 수 있는 힘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정화는 간목, 임수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를 봤습니다. 진술충되죠. 갑진년, 갑술월의 숙명, 진술충이 된다. 자, 진술충이 되면 토가 더 약해집니까? 토가 더 강해집니까? 토가 더 강해지죠. 왕해지죠. 상관이 더 왕해지면 일간 정화는 더욱더 약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목 2개가 연월간에 이렇게 있어서 토를 제하고자 하나 자칫 간목에 뿌리가 없게 되면 토다목절이 될 수 있죠. 토다목절이라고 하는 것은 본시 목이 목극토해서 토를 극하는 것이 맞지만은 반대로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그 토를 극하는 보다 목이 부러진다. 태산을 삽한자루로 하다가
옮기려고 하면 삽자루가 풀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 일지사화를 봤습니다. 정사일주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겨주는 것도 좋지만은 일간 자체가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도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만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진수충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 을목은 땅속에 묻혀버리게 되니 없는 것과 같게 되죠. 그래서 수가 없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진술충 됐기 때문에 진중개수가 매몰돼서 수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술충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중에 있는 개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상황이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종지에다 받아놓은 물 엎어버린 것과 같은 느낌의 진술충이 돼버렸던 것이죠. 자, 경자시가 되면은 뭐다? 자수를 얻어서 사주를 윤택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이 자수 가지고 정화를 어떻게 보강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사중에 있는 경금 투출돼서 무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요거 뭐 목 두 개 있고 벽갑 인정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근데 경금은 목을 이렇게 억제한다라기보다는 수를 생하는 용도가 좀 더 크다.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된 거기 때문에 경금도 세력이 약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신해시도 마찬가지로 신금을 얻고 해수를 얻어서 간목의 해 통곤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해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정화를 보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뭐가 아쉽다? 사해충이 돼서 사화가 깨지고 해수도 깨지게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신해시 좋다고 선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축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사축 회금이 되고 신금이 투출되어 있으니까 재성은 살아난다라고 볼 수 있죠. 축 중에 있는 개수를 쓸 수는 있습니다만 역시나 수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인시 또는 개묘시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임수가 천간에 있고 개수도 천간에 들어오게 되죠. 하지만 임수, 개수, 지지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를 갖다 뭐라고 한다? 부로 되어 있다. 천간에 있는데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천간에 들어가는 것이 뿌리가 없으면 뭐예요? 나무는 있는데 땅으로 뿌리가 없는 것과 같다. 있는데 거의 허상이다. 금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거 을사병호 정리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통적으로 뭐다? 수가 부족한 사주. 그러니까 이런 을사병호 정리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운은 어디로 가 있다? 수를 보충해주는, 물을 보충해주는 금수운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무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신합수가 되죠. 근데 이게 사신합수가 돼서 뭐 간목도 생해주고 정화도 보강해 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진술충 토왕절에 무토 투출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간목이 살아나게 되면 간목이 토를 어떻게 억제시켜 주는 것은 이걸 도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고요. 상관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저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사신합수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목이 살아나서 목의 기운, 수목의 기운이 살아나서 토를 제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술시 마찬가지로 수가 부족한 단점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